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수급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과 심층적인 진단 해보도록 하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월 시장 간단하게 2월 시장보다 1월보다 나아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뭐 1월 달엔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장만 보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날 정도예요. 진짜 롤러코스터가 지금 됐거든요. 두 번의 피크가 정상이 있었고 세 개의 캐년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잠깐 한눈 팔면은 이게 증시가 어디로 갔는지 좀 모르는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재밌게 붙여봐서 모간 대전이라 그러는데 JP 모간은 조정 끝났다. 네. 그랬더니 거기 치고 나온 게 모간 스탠리 무슨 소리예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근데 뭐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이렇게 자꾸만 등락이 반복이 되는 것이 항상 하락장의 전조가 아니었던가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바닥을 자꾸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뭐 이러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이 뭐 상저하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낙관론자는 이익을 얻습니다. 네. 네. 옆에서 지금 이진우 소장이 웃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좀 그래도 불안한 요인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2월 달에 수급이 여전히 조금 부담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겠죠. 네. 뭐 오늘 실적을 발표했지만 MSCI 조기 편입이 이제 14일에 확정이 되고 그렇죠. 또 3월 11일에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ETF 지수도 조기 편입되는 만큼 이 전체를 다 합치면 한 2조 정도 패시금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를 보시면은 이 LG 엔솔의 주가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공모가 30만 원 시작해서 59만 7천 원 갔다가 44만 원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54만 원대를 지금 뚫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고가 82%, 83%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최근 또 3거래일 평균으로는 7%가 지금 상승이 네.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자금 유입에 수급의 유입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2월 15일 날 MSCI 이제 편입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코스피 200은 3월 11일 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벌써 2월 9일부터 패시브 자금들, 2차 전지에 대한 자금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LG 뭐 화학을 팔고 뭐 또 다른 2차 전지를 뭐 팔고 모두 지금 LG 엔솔로 지금 모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빠진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반등의 그런 발판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요 이 주가지수 편입 전에 선제적으로 살라고 하는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 상장 이후에 벌써 2조 5천억어치 순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3월 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거시적으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가요? 이거야말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삼면초가라 그래야 되나요? 물가도 높고 지금 뭐 고환율에 고유가에 지금 이건데요. 다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변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금리 높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외환 정책은 지금 외환 시장 개입한다고 또 뭐 지금 큰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 지금 쓰려 그러면은 이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 추경하는 것 갖고도 저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가는 부분들은 사실 이 세계의 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시차를 두고서 물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요. 특히 이럴 때 우리나라에 이제 항상 원군이 뭐였냐면 수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월, 1월 지금 2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수출이 잘 되면 우리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만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수출의 양상은 단가가 올라가서 가는 거지
물량이 늘어나서 가는 그런 수출의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는 그닥 그렇게 도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순수출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경상 적자가 지금 2달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면 초가에 지금 빠지는 거 아니냐. 거기다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것이 25%씩 가던 게 1.6%로 떨어졌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경제 성장률 1%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0.5% 떨어지거든요. 근데 8% 하던 데가 지금 4%, 4.7%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서 통화 정책도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하느냐. 근데 우리 또 대선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보면 오늘 대형주가 좀 더 강세인데 지금 튀는 종목을 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7% 넘게 8%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뉴스를 찾아보니까 미국 상무부의 규제 기관 중 하나인 중국 우시바이오가 포함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반대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또 뉴스를 함께 체크를 해보죠. 지금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또 핀셋 공시를 강화한다라는 네.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신라젠 상장 폐지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이오주들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회사 측에서 이거 굉장히 가외 일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냐면 포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 공시라는 건 뭐냐면은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가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상장사가 알아서 공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바이오 쪽에는 아무리 뭐 이런 주식 잘 하시는 분도 굉장히 전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임상실험 결과 보고서 나오면 이거는 공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나 도입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되고 매출액을 기재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면은 분명히 우리 투자자로서의 알 권리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당사자인 바이오 제약 회사들은 좀 일거리가 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딱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시장에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또 반응에 대한 뭐 어떤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졌을 때는 우리 투자자에게 굉장히 플러스 되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금리, 환율 뭐 이런 거시적인 지표 말씀을 유가까지 하다가 이제 바이오 주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미래 세계를 예상하면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드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라는 게 2차 전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장착할 것인가 이슈.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은 뭐 지금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이오도 역시 역대 대통령 때 보면 메르스, 사스 뭐 그다음에 다른 팬데믹 이게 5년마다 반복되는 걸 보면 또 어떤 바이오도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런 변동성들 그러니까 큰 어떤 소위 말해서 우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변동성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식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금리, 환율, 유가의 변동을 보지 않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방향타는 분명히 그러니까 키는 그게 갖고 있고요. 그게 갖고 있고요. 이제 사실 지금 뭐 전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에 가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되는 게 유가가 올라가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이런 경제를 한다든가나 증권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래는 잘 모르는데요 과거는 잘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좀 갖고 와서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새의 이 투자 잘하는 법이라고 뭐 미국의 IB들이 내는 보고서에 보면요 경제 지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우리 듣던 얘기들을 계속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타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이런 지표들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수익성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키워낸 선구안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구안은 그러면 아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공부한 그런 종목에서 그런 선구안들은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오르는 종목들 안에서 리오프닝 섹터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이달 말에는 17만 명까지 국내가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리오프닝 쪽이 선 반영되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국도 미국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식이 확정된 거는 코로나19의 정점은 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경을 열어야죠. 국경을 열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거죠. 봉쇄했다가 열은 부분. 그런데 이 왜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냐면요.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 사이에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한 리오프닝 주들이 수익 개선, 구조 조정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딱 남은 거예요. 네. 거기다 국경이 열려지고 뭐 같이 이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정점을 지나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지금까지 참아놓은 게 뭡니까? 보복 소비. 예. 이제 우리 곽수정 박사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가끔 타시는 분은 보지만 우리는 비행기 한번 타고 싶거든요. 지금 기내식 한번 먹고 싶거든요. 자꾸 거짓말 하시면 제가 다 오픈합니다. 아니 저 가기 전에 2번 갔다 오셨잖아요, 미국. 한 번이죠, 그것도. 2번 갔다 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복 소비가 얼마만큼 이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리오프닝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리오프닝주에 했을 때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로 나가고 야외로 나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면세점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일본은 네. 제 경험으로는 색조 화장입니다. 아, 이것이 나오면 지금 특히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이 그렇겠네요.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색조 화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소장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셨어요. 제가 네. 볼 때는 아모레 퍼시픽의 주식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일단은 앞에서 상저하고라는 딱 큰 그림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적으로 유가의 변동이 소비자의 지갑,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을 얼마나 짓누를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근데 보고 이제 있습니다. 상저하고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네. 거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연준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이 칼을 아직 안 뽑았지 않습니까? 칼집에 그렇죠.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빼면은 이게 청년 언어던지 이거 과익강령 과도인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뽑는 순간 그러니까 4월이 되면은 전 세계 GDP의 50%에 기여하는 나라들이 다 한 번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죠. 칼집에 칼이 있는 동안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것을 꺼냈을 때는 청령 언어를 뜨면 도망가야 되고 과도였으면 같이 한번 붙어보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저하고의 원인이 될 것이다. 아. 뭔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없어진다. 부분. 이것이 가장 큰 상저하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의 부담감이 우리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투자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분석이. 그러면은 이번 2월에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열 주얼리 총재께서 퇴임하기 전에 한 번 더 올려놓고 간다 이제 얘기했는데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한국은 2번 정도로 올린다고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4월 달과 하반기, 네. 3분기에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하반기에 2번. 네. 근데 이제 목표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25에서 2.5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2번은 더 올려야 될 텐데 우리는 뭐 대선이란 정치적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하는 총재가 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런 일정을 뒤늦게 가는데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쓰지 않으면
사실 이 외화의 유출이라든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올해 2번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 정책의 폭을 넓히는 좋은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